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 3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기 툴바에서 어셈블 메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타임에 걸쳐서 여기 퓨전 360의 어셈블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 컴포넌트의 개념과 기본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퓨전 360에서 조립품을 디자인할 때 특히 모션이 있는 어떤 조인트로 연결되는 디자인에서는 조립의 연결이 바디와 바디의 연결이 아니고 컴포넌트와 컴포넌트의 연결로 어셈블리를 구성하는데요. 그러면 컴포넌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저도 퓨전 360을 처음 공부할 때 이 컴포넌트라는 개념이 좀 생소해서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고 꽤 헷갈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컴포넌트는 하나의 독립적인 디자인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뉴 디자인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브라우저에서 이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은 뭐 아무것도 만든 게 없으니까 도큐멘트 세팅과 네임드 뷰, 오리진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상태고요. 자, 스케치를 하고 바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C 눌러서 서클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바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바디랑 스케치의 요소 항목이 이제 보이죠. 그리고 밑에 타임라인에 보면 이렇게 히스토리도 기록이 된 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입체의 모양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바디입니다. 모델링을 할 때 최종적인 목표도 바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바디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디가 바로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죠. 이 바디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이렇게 스케치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 스케치는 평면 위에 그려지니까요. 먼저 평면이 필요할 거고요. 또 평면이란 건 축과 축이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거고요. 또 축은 원점에서 시작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가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디를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는 히스토리도 이렇게 따로 기록이 되는 거고요.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바디 디자인을 했지만 이 디자인에는 바디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디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컴포넌트라고 한다는 겁니다.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렇게 바디 아이콘은 실린더 모양이죠. 그리고 바디와 스케치를 포함하고 있는 제일 위에 탑 노드에 있는 아이콘의 모양이 이렇게 블록 모양입니다. 바로 이 블록 모양이 뜻하는 게 컴포넌트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세이브로 우리가 데이터 패널에 저장을 하는 것은 바디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컴포넌트를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 안에는 모든 구성 요소와 히스토리도 같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패널에 있는 이렇게 미리 저장해 둔 파일을 오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픈이죠. 덜렁 바디만 나오는 게 아니고 스케치도 나오고 히스토리도 나오고, 그래서 바디를 만드는데 이용했던 모든 요소가 다 같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면서 실제로는 컴포넌트를 계속 만들었었는데 컴포넌트가 딸랑 한 개다 보니까 굳이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의 디자인에 이 컴포넌트가 두 개 이상이 생기면 바로 조립이 가능한 어셈블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컴포넌트가 있고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셈블에서 New Component 이렇게 누르면요, 명령창이 뜨죠. 먼저 empty component, 비어있는 컴포넌트로 시작할 건지, from body, body에서 컴포넌트를 만들어낼 건지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빈 컴포넌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OK를 눌러주고요.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요거는 이렇게 숨겨버리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컴포넌트 1의 1이라는 새 컴포넌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아이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블록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제 탑 노드에 아이콘을 보면 모양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블록이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양이 어셈블리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셈블리 모델은 하나의 디자인 안에 2개 이상의 컴포넌트가 있으면 어셈블리 모델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최상위 컴포넌트가 하나가 있고 그 하위에 또 하나의 컴포넌트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브라우저에서 새로 만든 이 컴포넌트를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오리진이 있죠. 원래 디자인의 오리진, 그러니까 여기요, 이 최상위 컴포넌트의 오리진과는 별개로 새로 만든 컴포넌트에서는 고유의 오리진을 따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타임라인을 보면 지금은 비어 있죠. 아직 이 컴포넌트를 새로 만들고 난 후에 뭔가 다른 작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비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즉 이 컴포넌트 1의 1이라는 건 하나의 독립적인 새 디자인이라는 걸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맨 오른쪽에 라디오 버튼이 있죠. 내가 작업할 컴포넌트를 활성화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은 컴포넌트의 바디는 이렇게 반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작업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위에 탑노드 컴포넌트를 활성화해 보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죠. 다시 아래에 새로 만든 컴포넌트를 활성화하고요. 여기서 스케치를 하고 바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평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평면은 여기 상위인 오리진의 평면이 아니고 컴포넌트 1의 1의 오리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한 컴포넌트의 평면입니다.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단축키 C 누르고 서클이죠. 하나를 그리고요.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OK는 누르고요. 자, 지금 타임라인에 보면 이렇게 스케치를 만들고 익스트루드 한 게 표시가 되고요. 자, 브라우저에서 컴포넌트 1의 1의 바디와 스케치가 만들어진 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탑 노드로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서 얘를 활성화를 시키면 이제 이 탑 노드와 그 하위의 컴포넌트가 모두가 다 표시가 되고 있고요. 타임라인에서 보면 이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까지 그 히스토리를 다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바디를 만들었던 거고요. 다음에 새로 컴포넌트를 만들었던 것, 그 다음에는 이 새 컴포넌트에서 스케치와 바디를 했던 것, 그걸 다 같이 묶어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새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려는 컴포넌트 위치의 바로 상위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요. 여기 뉴 컴포넌트 항목이 있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그 하위에 바로 새 컴포넌트가 만들어집니다. 컴포넌트 2의 1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툴바에서 아까 전에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더 간편하고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서 스케치를 하고 바디를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C 눌러서 서클로 들어가고요. 평면을 선택하고 이 평면은 컴포넌트 2의 1의 평면입니다. 서클을 그려주고요.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바디를 또 하나 만들어 주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지금 컴포넌트 2의 1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스케치랑 익스트루드로 바디를 만들었고요. 스케치랑 익스트루드로 바디를 만들었고요. 펼쳐보면 바디와 스케치가 만들어졌죠. 고유의 오리진도 따로 있고요. 탑 노드를 활성해 보면 아까 그 과정이 한 번 더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스케치는 제가 숨겨 버릴게요. 이렇게 하고요. 자, 나머지도 일단은 확장한 거를 다 좀 축소를 하고요. 네. 자, 이번엔요, 이렇게 만든 바디를 마우스를 잡고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어제까지는 모델링을 하면서 마우스를 잡고 끈다고 바디가 움직인 적은 없었는데요. 바디가 움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디가 움직인 게 아니고 컴포넌트가 움직인 겁니다. 얘는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요. 얘는 최상위 탑 노드의 바디이기 때문에 현재 안 움직이는 거고요.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서요. 브라우저에서 3개의 오리진을 탑 컴포넌트의 오리진도 켜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1의 오리진도 켜고 컴포넌트 2의 오리진도 켜고 3개 오리진을 다 켠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확인이 되죠. 이 바디가 움직인 게 아니고 이 바디가 속해 있는 컴포넌트 자체, 즉 공간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단축키 M을 눌러서 무브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M 누르고요. 네, 명령창에서 오브젝트를 컴포넌트와 바디 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바디를 선택한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오리진은 그대로 있고 실제로 이제 바디가 움직이는 거고요. 자, 여기서 컴포넌트를 선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자, 지금은 어떤가요? 바디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디가 속해 있는 컴포넌트 자체가 움직이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써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컴포넌트를 움직이게 되면 이 툴바의 맨 끝에 이렇게 새로운 항목이 생깁니다.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기는 건데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캡처 포지션과 리버트가 있는데요. 캡처 포지션은 이렇게 움직인 컴포넌트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캡처 포지션을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이 상태가 이제 고정이 된 겁니다. 컨트롤 Z 하고요. 리버트는 이 상태, 이 움직인 컴포넌트 위치를 선택하지 않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고자 할 때는 리버트를 누르게 됩니다. 이건 그때그때 작업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리버트를 눌러서 원래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다시 오리진, 3개의 오리진이 하나의 같은 위치로 이렇게 모이게 됐죠. 오리진 끄고요. 네, 이번에는 새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empty 컴포넌트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바디를 새 컴포넌트로 전환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상위 컴포넌트의 바디, 여기 이 바디를 이 새 컴포넌트로 바꿔볼 건데요. 자, 툴바에서 assemble new component를 누르고요. 자, 여기 empty 컴포넌트가 아니고 from bodies를 선택해서 바디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디를 선택하고 OK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브라우저에서 해당하는 바디의 항목을 우클릭한 다음에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 이거를 선택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빠르고 편한 것 같습니다. 이걸 눌러보면요. 자, 컴포넌트 3의 1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위에 아까 이 탑 컴포넌트에 있던 바디는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이 바디가 이렇게 컴포넌트로 전환이 됐거든요. 자, 얘를 활성화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타임라인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디에서 컴포넌트로 바뀌었다는 내용 말고는 다른 기록이 전혀 없고요. 브라우저를 펼쳐보면 스케치가 없고 그냥 바디만 딸랑 하나가 있죠. 자, 이 비어있는 컴포넌트에서 스케치를 만들고 익스트루드해서 바디를 만든 경우에는 이렇게 그 내용이 다 같이 따라가 있지만 이렇게 다른 컴포넌트에서
스케치를 하고 만든 바디를 이렇게 빼내와서 컴포넌트를 만든 경우에는 그 앞선 기록은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디에서 컴포넌트를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더 진행되어서 구성이 복잡해지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리유즈라고 해서 이 컴포넌트를 그러니까 다른 어셈블리 모델의 파츠로 쓸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수정이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컴포넌트를 만들 건데요. 탑 노드가 아니고 하위 컴포넌트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1에 1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뉴 컴포넌트를 만들면요. 자, 여기 컴포넌트 1의 1 아래에 컴포넌트 4의 1이 새로 생겼죠.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1의 1은 이렇게 어셈블리 구조로 바뀝니다. 위에도 어셈블리 구조고요. 여기는 원래부터 어셈블리 구조였죠. 자,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안에 또 다른 어셈블리 구조를 가지는 이런 형태를 서브 어셈블리 모델이라고 하고요.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잡고 컴포넌트 2의 1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컴포넌트 1의 1 안에 컴포넌트 2의 1이 들어가 버렸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컴포넌트 2의 1을 잡고 컴포넌트 4의 1로 다시 넣어 볼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컴포넌트 4의 1이 다시 서브 어셈블리 구조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얘를 잡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다른 서브 어셈블리 구조가 또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계층 구조는 브라우저에서 마음대로 배치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끔씩 예상치 못하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어셈블리 디자인을 할 때는 컴포넌트 구성을 이렇게 미리 짜두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오늘은 퓨전 360 어셈블리 모델링에서 컴포넌트의 개념과 새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개념에 대한 설명이라서 재미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어셈블리 모델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포넌트의 리유즈와 디스트리뷰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